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누워서 오래 사는 것보다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스스로 밥을 챙겨 먹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와 함께 웃고 뛰놀 수 있는 삶이 진짜 장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 심혈관외과 전문의 제레미 런던 박사가 딱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과 근육량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삶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심장과 폐는 산소를 들이마셔서 온몸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산소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계단을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는데 어떤 분은 천천히라도 끝까지 올라가고도 여유 있게 대화를 하시지요.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산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으면 심장과 폐가 근육으로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보내고 근육도 그 혈액 속 산소를 잘 활용해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지구력이 좋아지고 덜 피곤해지고 오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외 학술지 보고에 따르면 최대 산소 섭취량은 통계적으로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수치가 높으면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에서도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럼 근육량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져서 살은 쉽게 찌고 혈당 조절도 안 되고 결국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근육 감소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4배라니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인 셈입니다. 그럼 최대 산소 섭취량과 근육량을 잘 관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심장 건강이 튼튼해집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다는 건 심장이 한 번 뛸 때 더 많은 혈액을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덜 지치고 더 강하게 뛸 수 있지요. 해외 연구 보고에서도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확연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바로 이 심장이 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숨이 자주 차고 기침이 잦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서 산소 활용 능력을 키우면 폐활량이 커집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이 편안해지고 조금 움직여도 힘들지 않습니다. 시니어 분들께서는 숨이 덜 차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태워지고 지방이 연소됩니다. 게다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 올라가면 몸의 대사 능력이 좋아져서 살이 덜 찌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만율이 낮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근육량은 관절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허리,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요. 근육이 있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또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줘서 골절 위험도 줄어듭니다.
근육은 몸의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뇌 건강입니다. 혹시 아셨나요?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해외 학술지 보고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은 치매 발생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6번째, 호르몬 균형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인슐린이 잘 작동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과 같은 여러 호르몬 분비도 원활해져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성,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지요. 7번째, 삶의 독립성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물건을 들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여행을 가방 들고 다니며 즐기실 수 있고 손주를 안아주고 놀아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8번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백혈구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근육은 면역세포가 머무는 중요한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9번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운동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아지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근육 운동 또한 깊은 수면을 유도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정신 건강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고 기분이 밝아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방법이죠.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대 산소 섭취량과 근육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많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와 혈관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콩류입니다. 콩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또 콩 속 이소플라본 성분은 근육 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 두유, 콩밥 형태로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흰자는 근육 합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2개는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넷째,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질산염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고기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다섯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뿐 아니라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지키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하루에 1줌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추천드립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근육 손상을 줄여주고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둘째, 단 음료입니다. 사이다, 콜라 같은 설탕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근육보다는 지방을 늘립니다. 셋째, 술입니다.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운동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또 탈수를 일으켜 심폐기능에도 좋지 않습니다. 넷째, 짜게 먹는 음식입니다. 김치나 젓갈을 너무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도넛, 과자,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인데요. 혈관을 막아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흡연자입니다. 담배는 폐 기능을 떨어뜨려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크게 깎아먹습니다. 반드시 금연이 필요합니다. 둘째, 당뇨 환자입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꼭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여성 시니어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근육을 쌓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가볍게 뛰기 등이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근력 운동은 맨몸 스쿼트, 벽 밀기,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스트레칭, 점심 식사 후 15분 산책, 저녁에 TV 보면서 아령 들기. 이렇게 생활 속의 운동을 녹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걸레질, 청소기 밀기, 빨래 널기도 근력 운동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음식 보관도 중요합니다. 생선은 냉동 보관 후 조리 직전 해동해서 드시고, 콩이나 견과류는 습기 없는 밀폐 용기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신장,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알레르기가 없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밀은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높이고 근육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폐기능을 튼튼히 하고 근육을 단단히 지켜야 나이 들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매 끼니 단백질 챙기기.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